걔거 몇 개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사실은. 오늘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누구 한 마리 잡아온 것 같아요. 아이돌스럽게 입고 네. 오셨다고. 아이돌 좋아하네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고.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SM 엔터테인먼트 라이즈라고. 아, 그게 뭐 하는 애들이야? 사랑합니다. 네? 아, 남자야? 보이? 보이 그룹이에요. 뭐 아직도 보이 지금 그룹이고요. 나이가 있으신데 연세가 걔네들 조카뻘 연세요? 아니요. 조카뻘 아닙니까? 항상 이제 네.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엄마랑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죠.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네. 엔터주를 제가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항상 엔터주는요, 이 겨울에 실적 발표할 때가 그렇죠. 주가가 잘 갑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기존에는 K-팝 그리고 요즘은 K 또 드라마 굉장히 핫하잖아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를 어마어마한 얻었던 인기를. 것처럼 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엔터 그리고 미디어 관련 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주 그리고 네. 뮤직 엔터주 관련해서 조금 처음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뮤직 엔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 발표 자체가 겨울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좋은 실적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엔터주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았던 게 있기 때문에 작년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2년도부터 23년도가 사실 엔터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BTS 가기 딱 전까지. BTS가 군대 가기 전까지 딱 그 전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BTS가 군대를 갔어도 일부에 또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했죠. 또 맞아요. 빌보드의 차트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앨범이라든지 또 공연에 대한 수익이 있다 보니까 엔터주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작년에 이런 군입대, 일부 멤버들의 네. 군입대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엔터주에 있어서 큰 리스크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예요? 아티스트에 대한 리스크.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군대 가거나 사고 연설이라던가. 치거나. 네,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 재계약. 네, 맞죠. 네. 재계약에 대한 부분 네.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티스트와 뭐 기획사 아니면 기획사의 분쟁에 대한 부분도 저는 되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좀 대놓고 얘기하는 게 뉴진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하이브에게 굉장히 치명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BTS의 부재 플러스 맞먹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사실은 작년에 안 좋았던 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엔터주는 실적,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엔터주가 매출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앨범 그리고 공연에 대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과 이 공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로 잘 나오느냐가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앨범 판매량이 사실 작년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유튜브에 대한 스트리밍 비중이 너무 높아요. 앨범을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죠. 그 아들뻘들 앨범 샀습니까? 샀죠. 팬싱으로? 네, 앨범을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소장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앨범 세일즈를 어떻게 하냐면 이 엔터주에서 어떻게 하냐면 앨범 안에 포토카드를 넣어요. 그렇다. 멤버별로 각각 다른 포토카드를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A 멤버가 있으면 이 A 멤버의 포토카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한 3, 4가지 버전? 그래갖고 걔거 몇 개 샀는데?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인데? 난 진짜 궁금해서 그래. 한 3개 정도 샀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사면 팬사인회 또 추천권을 줘요. 갔어요? 못 갔어요. 안 됐어요. 그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네. 예전에 앨범을 사재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 그쵸, 팬심이 그쵸. 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뭐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내수 살린다, 뭐 K-팝도 다시 공연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앨범 판매량 급증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중국에서 이 공동 구매를 하는 분량 자체가 초등 판매량의 50% 정도를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야, 파급력이 100만 장이 셌거든요. 50만 장을 사는 네.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초등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 발표할 때가
판매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초동 판매량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결국에는 주가의 기대감을 선반영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앨범 판매량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공동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국 자체 뭐 경기 부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K-팝에 대한 약간의 또 선입견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내년에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을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또 K-팝이 결국에는 또 한류를 타야 되지 않나 라는 영향 때문에 이 앨범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뭐 하나가 BTS 완전체. 그쵸. 불핑 BTS가 4분기 돌아옵니다. 복귀. 그리고 불핑이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해요. 앨범 판매량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두 그룹이 돌아옵니다. BTS, 블랙핑크. 이렇게 두 그룹이 돌아오기 때문에 섹터를 조금 살릴 만한 메인 메인 호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이럴부터 판매. 많이 움직이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BTS가 군입대를 이제 마치고 이제 완전체로 복귀하는 시점을 지금 이제 6월 얘기하죠. 네, 6월이 이제 제대인데 네. 6월에서 이제 한 8월쯤 넘어가는 요 시점이 조금 많이 하이브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되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막 디어유 있잖아요. 그쵸. 네. 하이브, 네. 디어유, 하이브의 디어유. 버블. 이제 버블이라든지 디어유 같은 시스템이 어떤 네, 시스템이냐면 네. 과거에는 사실 이 아이돌들과 팬이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이 없었어요. 없었지. 많이 팬사인회. 없어요. 맞아요. 콘서트. 팬사인회, 이제 직접적인 콘서트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악수회 뭐 이런 것들이 주로였고 악수회도 있어? 있죠. 악수회. 아, 하이파이브회도 있습니다. 아 진짜. 하이파이브회. 참 예.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예, 하네. 그것도 있는데 야, 오늘 있는데, 새로운 걸 많이 하네. 무엇보다 이제 간접적으로 어. 왜냐면 나는 지방권에 있어서 못 수도권까지 가기 힘들어. 쉽지 않다. 음방 가기 힘들어. 음악 방송도 줄 서야 되거든요. 음방. 네, 음방도 많이 다녀가지고 네. 하기 힘들어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은 간접적으로 좀 이제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 채팅이나 아니면 인스타 라이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디어유라든지 버블 같은 플랫폼, SM과 하이브가 만든 이 팬과 아이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구독할 챗 기능이 있다던데. 챗 기능이 있어요. 1대1로 내 아이돌과 나의 그분과 이제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내야 돼? 한 달에 4,900원. 4,500원 내면 무제 아닙니까? 이제 100번, 1000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이제 연락을 주진 않죠. 그래서 이 플랫폼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 디어유 그리고 버블도 사실 기존에는 SM 이 그룹 안에 있는 SM 아이돌들만 위주로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외주도 다 점점 뻗쳐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중소형 기업이나 중소형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가 사실상 돈이 많이 들면 힘들거든요. 이번에 카카오에서도 만든다던데. 맞아요. 카카오에서도 이제 만들어서 카카오 자체, 카카오 엔터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배우부터 시작해서 아이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이유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팬덤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가수들과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매출 증가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SM이 돈을 더 잘 벌 거냐, 아니면 이런 플랫폼들이 돈을 더 잘 벌 거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다 결론은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새로운 거니까 항상 이 새로운 게 사실은 더 잘 가잖아. 사실 저는 SM 같은 경우에는 엔터계는 사실 대장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연로한 대장주라고 표현을 해요. 요새는 JYP 아니에요? 그렇죠. JYP는 사실 제일 장점이 뭐냐면 글로벌 팬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요. 이제 미국이나 이쪽보다는 말레이시아, 아시아 쪽이 조금 팬덤이 두터운데 이 아시아 팬덤을 어떻게 사로잡냐면 공연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또 높아요. 이제 지금 요즘은 엠믹스라든지 이런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갓세븐이라든지 굉장히 해외에 인기가 많거든요. 동남아 쪽에서. 그래서 저는 JYP는 이제 공연 수익이 사실 가장 좋고. 예. 그리고 하이브는 신생이죠. 어떻게 보면 SM이나 JYP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생이에요. 근데 돈 진짜 잘 벌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BTS가 저는 있어. 맞죠. 이 아시아계에서만 놀던 한류, 케이팝을 어. 미국으로 이전시킨 거에 굉장히 큰 공이 있다라고 저는 맞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더걸스가 사실 JYP에서 제일 먼저 미국 진출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월드 투어를 했어요. 근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맞아, 않았어요. 맞아.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빌보드에 오르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빌보드는 사실 오르는 것보다 유지가 중요해요. 몇 주간 빌보드에 석권이 되어 있느냐.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최대 30주까지 차트인을 석권을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견고한 팬층을 보여줬고 이게 미국에서 유럽으로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뉴진스도 그 테크트리를 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로 진출시키는 아이돌을 양성하는데 아직 경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팬덤 자체에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세요. 국내보다. 그래서 해외 팬덤이 많은 기업에 이제 아이돌을 데리고 있는 기업일수록 훨씬 더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YG는 얘기 안 해주면. YG는요. 사실은 원래 빅뱅 그리고 네. 블랙핑크 이렇게 네. 투탑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빅뱅이 지금은 권지용이라는 사람 하나로 하나. 아티스트 하나로 블랙핑크의 파급력 자체는 블랙핑크는 음반 판매라든지 네. 뭐 공연도 좋지만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센 또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양한 매체가 없다. 다양한 아이돌이 없다. 플랫폼주와 네. 그냥 일반 엔터주의 네. 주가는 누가 더 좋을 거냐? 저는 올해의 주가는 엔터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탑픽은? 하이브입니다. 아이고 SM이 아니네. 미안. 누나가 미안해. 하이브입니다. 나의 그분들이 얼마나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멋있게 돼서. 네, 멋있게. 아. 과거에는 약간 귀여운 모습이 있었다면 어. 얼마나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빌보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석권할 수 있을지가 사실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주도 사실은 떼놓을 수는 없는데 우선순위를 꼽자면 하이브인 거예요. 플랫폼주도 저 나머지도 네. 괜찮지만 네, 나머지도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국에 있는 텐센트 뮤직이랑 또 네. 협약해가지고 협약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 넓게 뻗쳐나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앨범 초동에 영향을 중국이 많이 미쳤던 것처럼 앨범이 떨어지면 이제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가겠다, 네. 스트리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누구 얘기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를 알지 그 그룹이 어떤 팬심을 가지고 어떤 팬층을 가지고 있는지 난 잘 몰랐거든. 네, 근데 이제 팬이 얘기하는 그 엔터는 또 다르네. 다르죠. 그러면 뭐 성덕을 위해서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 얘들아. 항상 응원한다. 파이팅.